엄마, 아빠 요즘 국 끓이실 때 무 많이 넣으시죠? 소고기 무국도 끓이시고 동치미도 담그시고요. 생각해보니까 겨울만 되면 우리 집 식탁에 무가 정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요즘 국 끓일 때 무를 안 넣으면 뭔가 허전해요. 신기하게도 여름에는 그렇게까지 무가 생각나지 않는데 겨울만 되면 자연스럽게 무를 찾게 돼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엄마 아빠가 김장하실 때 큼직한 무를 썰던 모습이 생각나요. 도마 위에 통통 썰면 그 아삭한 소리가 참 좋았잖아요. 그 무가 우리 집 겨울 반찬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는 100g당 13칼로리밖에 안 되는 낮은 열량의 채소예요. 그런데 비타민C는 100g당 20에서 25mg이나 들어있고 칼슘은 시금치의 4배가 넘어요. 생각보다 영양이 정말 풍부한 채소죠. 사실 무는 원래 가을부터 겨울이 제철인 채소예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의 맛이 가장 좋아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도 무를 동삼이라고 불렀대요. 겨울 인삼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도 요즘 국 끓이실 때 무 넉넉히 넣으세요. 겨울에는 무가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거든요. 엄마 아빠 혹시 여름에 사신 무랑 겨울에 사신 무랑 맛이 다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야 그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겨울 무는 정말 달고 아삭하거든요. 반면에 여름 무는 좀 맵고 질긴 느낌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라서 기온이 낮아질수록 당분을 더 많이 저장한대요.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무 스스로 당분을 쌓아두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겨울나기 위해 준비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무가 여름무보다 훨씬 달고 맛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을무와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요. 여름무는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쉽게 물러지는데 겨울무는 단단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동치미를 담글 때도 겨울무를 쓰면 더 아삭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제가 요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여름에 무 사다가 무생채를 만들면 아린 맛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달큰하고 아삭해서 정말 맛있어요. 같은 무인데 계절에 따라 이렇게 맛이 달라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가을 무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 수확한 무보다 조직 밀도가 높아서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고 더 단맛이 난대요. 그래서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도 있어요. 겨울 무도 마찬가지고요. 밤이 긴 겨울에 특히 더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서 맛이 좋은 거예요. 국물 맛도 정말 차이가 나요. 겨울 무로 끓인 국은 국물이 정말 시원하잖아요. 여름 무로 끓이면 그 시원한 맛이 덜해요. 이것도 다 무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에요. 겨울 무는 당분이 많아서 국물의 단맛과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겨울에 수확하는 월동무는 당도가 특히 높아서 저장 기간도 길다고 해요. 그래서 봄까지 두고 먹을 수 있대요. 뿌리가 단단하고 수분도 적당히 있어서 오래 보관해도 맛이 변하지 않는 거죠. 엄마 아빠도 무 고르실 때 느끼셨을 거예요. 겨울 무는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조직이 치밀하게 꽉 차 있다는 증거예요. 여름 무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물컹한 느낌이 있고요. 맛있는 설렁탕집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여름에는 깍두기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무 자체가 매운맛이 강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가을부터는 다시 달콤한 깍두기 맛이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무가 단맛을 내는 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 얼지 않으려고 당분을 축적하는 거죠. 당분이 많으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무가 더 달고 맛있는 건 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한 결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겨울 무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죠.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맛있는 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겨울 무를 특별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음에 무 사실 때는 한번 맛을 보세요. 겨울 무는 생으로 먹어도 달고 아삭해요. 그게 바로 제철 무의 맛이에요. 제철에 나는 채소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다는 말, 무에서 정말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번 겨울에는 겨울 무의 그 달고 시원한 맛 제대로 즐겨보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 겨울 무가 맛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겨울에 무가 더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혹시 겨울에 소화가 더 안 되신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래요. 날씨가 추워지면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더 자주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근육이 수축하듯이 위장 근육도 수축한대요. 그래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둔화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는 거죠. 실제로 소화불량 환자가 12월과 1월에 가장 많다고 해요. 4월이나 5월에 비해 평균 10,000명 이상 많대요. 추운 날씨가 소화에 정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가 크잖아요.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 바람을 맞으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진대요. 위와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가 바로 이럴 때 도움이 돼요.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전분을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무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무로도 엿을 만들 수 있대요. 1964년에 중학교 입시에서 엿기름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무즙과 디아스타제 둘 다였대요. 그만큼 무의 소화효소가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무가 곁들여 나오는 거예요. 고등어 조림에도 무가 들어가고 갈비찜에도 무가 들어가잖아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고등어의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국에 물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무가 국물 맛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소화를 도와주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무국을 먹으면 속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소화효소는 열에 약해요. 아밀라제는 80도 이상에서 활성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무밥은 소화에 도움이 안 된대요. 이미 익히는 과정에서 효소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소화에 도움을 받으려면 무를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무생채나 깍두기처럼 발효시켜 먹는 것도 좋고요. 동치미 국물도 시원하게 마시면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다 무의 효소 덕분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떡을 먹을 때 나박김치를 함께 먹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떡은 전분 덩어리니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무김치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죠. 그래서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도 생겨난 거래요. 엄마 아빠 겨울에 소화가 안 되실 때 소화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물을 좀 더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생채를 반찬으로 드시거나 동치미 국물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무가 약은 아니에요. 소화가 계속 안 되시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는 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친구 같은 음식이죠. 이번 겨울에는 물을 좀 더 자주 드셔보세요. 국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드시고요. 추운 겨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겨울이면 무를 정말 많이 활용하셨잖아요. 김장도 하시고 무말랭이도 만드시고 동치미도 담그시고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김장 문화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 우리 선조들은 무로 만든 절임을 겨울철 저장 음식으로 먹었대요. 무가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식감이 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채소가 나지 않는 겨울 내내 두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깍두기의 원래 이름 중 하나가 각도기래요. 한자로 풀이하면 독을 없앤다는 뜻이래요. 무가 몸에 좋다는 걸 이미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명나라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도 무를 가장 몸에 이로운 채소라고 적혀 있대요. 겨울철 저장 음식을 생각해보면 무가 정말 많이 쓰였어요. 무말랭이는 무를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린 건데 이렇게 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대폭 늘어난대요. 무를 말리면 영양소가 농축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동치미도 겨울철 대표 음식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동치미와 나박김치를 치료제로까지 여겼대요. 중종 임금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나박김치 국물을 모두에게 마시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무가 허한 기운을 보충하는 데 좋다고 믿었던 거죠. 총각김치도 가을에 파종한 알타리무로 담가요. 단단하고 매운맛이 있는 알타리무는 김치로 담그면 정말 맛있잖아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이었던 거예요. 시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무청을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말린 게 시래기인데 이걸 물에 불려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구수하고 맛있어요. 무 한 뿌리로 뿌리는 무로 잎은 시래기로 활용한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예요. 시래기에는 딸기보다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고 당근의 2배에 달하는 비타민어를 함유하고 있대요. 철분 함유량도 높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대요. 무는 거름이나 세세한 보살핌 없이 물만 줘도 금세 먹을 만큼 크게 자란대요. 조선시대 문헌에도 전쟁에 나갈 때 무 씨앗을 챙겨가는 게 좋다고 나와 있대요. 키우기 쉽고 빨리 자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채소예요. 키우기 쉽고 영양도 좋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겨울철 필수 식재료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집집마다 김장을 했잖아요. 배추와 무를 사다가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요. 그게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무는 잘 보관되었고 겨울 내내 귀한 영양원이 되어줬어요. 요즘은 마트에서 1년 내내 무를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무가 가장 맛있고 좋아요. 예전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서 겨울에는 무를 더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장하신 김치 맛있게 드시고 동치미 국물도 시원하게 드시고 무나물도 해드세요. 그게 다 우리 조상들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개발한 음식들이에요. 전통은 경험에서 나온 선택이에요. 수백 년간 먹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지금까지 겨울무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무는 새로 유행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던 고마운 재료였다는 거요. 요즘 건강식품이다 뭐다 해서 비싼 걸 많이 찾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떤 채소가 좋다고 하면 비싸도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를 다시 보니까
이미 우리 식탁에 있는 게 정말 좋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겨울무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맛있어요.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달고 영양도 풍부해지죠. 비타민C가 100g당 20에서 25mg,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로리는 100g당 13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들어있고 몸에 필요한 무기질도 들어있어요. 이런 걸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사 먹을 필요 없이 동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국을 끓일 때 물을 넣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잖아요. 소고기 무국, 북어 무국, 콩나물국에도 물을 넣으면 맛이 달라져요. 이게 단순히 맛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찬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무생채는 아삭하고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돋워주고 깍두기는 밥 반찬으로 최고고 동치미는 시원한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줘요. 무나물도 구수하고 맛있고요. 괜히 겨울 국물에 물을 넣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겨울철 소화가 잘 안 될 때 무가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거예요.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 꾸준히 도움을 주는 거죠. 엄마 아빠도 이번 겨울에 무 많이 드세요. 국 끓이실 때 무 한 토막 넣으시고 반찬으로 무생채도 해 드시고요. 김장하신 김치 맛있게 드시고 동치미 국물도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어요. 마트에서 무 고르실 때는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균열이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겨울무로 고르시고요. 제철 무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거든요. 집에 가져오시면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좋고요. 한 뿌리 사시면 국거리로도 쓰시고 반찬으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도 요즘 혼자 살면서 무를 자주 사게 돼요. 국 끓일 때 넣으면 맛도 좋고 냉장고에 있으면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라요. 무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수수한 하얀 뿌리채소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음식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래요. 추운 날씨에 소화도 잘 안 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몸도 움츠러드는데 무가 그런 우리 몸을 조용히 돌봐주는 거예요. 오늘 국 끓이실 때 무 한 토막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수수한 무 한 토막에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요. 겨울무 정말 고마운 음식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이런 음식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엄마 아빠 건강하게 겨울 잘 나시고 무 많이 드세요. 다음에 집에 가면 저한테도 무국 한 그릇 끓여주세요. 어릴 적 그 맛으로요. 사랑해요.